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 반토막난 이 기업 지금 사면 세계 1위 됩니다. 7월에 우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서 세계 1위 될 수 있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7천 명이고 저희가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반토막난 이 기업 지금 사면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서 만들었던 ICBM이 투입된다라고 이번 러시아에서 발표가 됐고요. 푸틴 신형 사르마트 핵미사일 곧 우크라이나 실전 배치가 진행이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사르마트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미 전략 미사일 부대 절반가량이 최신 야르스 미사일 시스템을 갖췄고 아방가르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현대식으로 재무장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야르스 미사일 시스템이나 아방가르드 초음속 탄도미사일이나 솔직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딱 봤을 때 상당히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 이름만 봐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푸틴은 자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번 사르마트 배치까지 완료함으로써 핵 3축 체계를 완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르마트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핵미사일로 미사일 한 기에 핵탄두 10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르마트 쏘는 순간 야 너넨 끝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일단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은연중에는 야 너네 진짜 무섭게 굴거나 시비 걸면 진짜 쏠 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하는 용도인 거죠. 그게 이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핵을 쏘기 직전에 직전까지 온 상태다. 그 정도로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누가 벨라루스입니다. 이번에 비핵국 이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냐? 우리나라 비핵 말 그대로 핵이 없이 가겠다라는 얘기를 포기하겠다. 우리는 핵이 있거나 핵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아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 전술 핵 들여온 벨라루스 비핵국 지위 삭제할 것. 그러니까 이 핵이 잠깐 스쳐가거나 거쳐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있을 수 있다. 이 핵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벨라루스가 언급을 하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을 들여오기 시작한 벨라루스가 자국 군사 독트린에서, 그러니까 독트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군사에 대한 어느 정도 앞으로의 목표 또는 계획 이런 것인데, 비핵국 지위 문구를 삭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핵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핵이 있는 나라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전술 핵무기를 활용해
서방과 친서방 세력의 공격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는 시비 걸지 마. 우리 핵 가지고 있어. 물론 내 건 아니지만 러시아 핵을 벨라루스에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힘이라든가 우리가 얼마나 공격력이라든가 의지를 좀 표출하는 거죠. 근데 핵이 있으면 당연히 서방이나 친서방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벨라루스는 최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 폴란드 등의 외부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지속 밝혀왔습니다. 야, 우리 핵무기 가지고 올 거야. 우리 핵무기 있으니까 깝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전술 핵무기는 올 연말까지 핵무기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핵이 어쨌든 연말까지 벨라루스로 넘어간다는 뜻이고 지금 러시아가 핵을 통해서 공격력을 보여주고 핵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서로 간에 이 우크라이나의 사이가 안 좋은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벨라루스까지 핵 지위국을 비핵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척을 지는 정말 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솔직히 핵을 쏘냐 안 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을 배치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댐 파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카우카뎀이 파괴가 됐는데 바로 세계 식량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최악으로 치닫으면 이게 자기들끼리만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카뎀이 전쟁에 파괴되며 세계 최대 곡창지대 식량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창지대인데 이 곡창지대에서 식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 아니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UN 세계 식량 계획은 우크라이나 댐 붕괴가 전 세계 기근 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붕괴가 됐기 때문에 끼치고 있는 상태죠.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엄청난 양이죠.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왜?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수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홍수로 침수됐을 뿐만 아니라 최소 50여만 헥타르의 땅은 사막으로 바뀔 위기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사실상 완전 뒤집어졌고요. 플러스로 다시는 농경지를 쓸 수 없게끔 사막으로 바뀔 위기까지 온 상태다. 그러니까 이번에 댐 파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게 이게 식량난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 걸로 뭐 식량난이 이어진다 칩시다. 근데 그것도 뭐 제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봤자 단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 최근에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슈퍼 엘니뇨입니다. 슈퍼 엘니뇨 영향 곡물 가격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온이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냈다, 뭐 우리의 영향이 커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일정한 4년마다 몇 년마다 오는 일인데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슈퍼 엘니뇨 수온이 더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슈퍼 엘니뇨가 전 세계 기온 이상 이변 이 발생 가능성을 키우면서 잠잠하던 곡물 시세가 들썩이는 중입니다. 아니 슈퍼 엘니뇨가 뭔데? 엘니뇨 관측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6월 초 평균 대비 0.9도로 기준점보다 약 2배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지금 0.9도로 기준보다 2배 이상 올라갔어요. 수온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겨울까지 지속될 확률이 90%입니다.
아니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슈퍼 엘니뇨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한파, 산불 등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홍수나 가뭄이 뭐죠? 아까 얘기한 식량들을 다 없애거나 또는 식량이 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기상이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슈퍼 엘니뇨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북동부의 겨울 날씨는 평년보다 높고 강우량은 적어 가뭄이 발생되며 남서부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농사 또는 식량 곡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 좀 크구나.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말로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말로만 그냥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영향이 있다. 중남미 100년 만에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식수원, 곡물 수출 반토막, 중남미 덮친 100년 만의 가뭄입니다. 우루과이와 파나마 등 중남미가 혹독한 가뭄에 신음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액도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수출액도 떨어지고 현재 가뭄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우루과이 수도공사 보고서를 보면 6,700제곱 이 세제곱미터의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파소 세베리노 저수지의 저수율은 약 5.6%로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채울 수 있는 건데 지금 저수율, 그러니까 물이 지금 5.6%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기 얼마나 물이 있나요?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수지인데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5.6%밖에 물이 없다라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초에 저장된 물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한 상태고요. 파나마의 일간지인 프렌사리브레는 파나마 운하 일대에 운하가 뭡니까? 물이 있어야겠죠. 1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시기가 찾아왔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지나다녀야 되는 곳에 물이 없어서 배가 못 지나다니거나 지나다니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브라질, 파라과이 등과 함께 남미 곡창지대를 이루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1월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가뭄 곡물 생산량이 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뭄이 미친 듯이 오는 건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가뭄이 와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아, 지금 중남미가 진짜로 최악의 가뭄을 견디고 있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최악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남미가 진짜 최악의 가뭄을 견디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면 그만큼 식량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식량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고 지금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슈퍼 엘니뇨라든가 아니면 주변 이 전쟁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식량에 대한 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바로 대체육입니다. 대체육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금 축산업에서 만드는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도축 없이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바로 대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라든가 돼지를 죽이지 않고 만들어내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육 개발이 불가피하다. 공장식 축산업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기후위기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친환경 그리고 기후위기를 이겨내자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공장식 축산업도 사실상 기후위기에 좀 영향을 주는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 불안, 아까 얘기했죠. 이거 가뭄이라든가 슈퍼 엘니뇨, 전쟁 이런 식량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뭘로? 대체육으로. 그리고 산업에 필요한 토지가 전통적인 농업에 쓰이는 토지보다 훨씬 작고 유통이 쉽다. 사실상 이 부분도 이 경제력이 상당히 좋죠.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판매는 2020년 38조에서 2030년 200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육을 개발하거나 식물성 단백질로 아니면 세포 배양육 생산 등 기술적인 시도가 이어지면서 미래 성장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체육이 방금 얘기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도 있는데 뭐 콩고기 이런 거죠. 플러스로 세포 배양육. 그러니까 진짜 고기를 배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식물성이 아니라 진짜 동물성인데 배양을 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같은 걸로. 그런 기술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제 식량을 키우거나 재배를 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제를 해내자. 그러면은 우리가 식량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있어? 날씨 또는 뭐 기후 이변에 기상 이변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구제역에 의미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 AI 조류 독감에 의미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 광우병에 전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더라. 뭐가? 바로 배양육입니다. 세계 최대 배양육 공장 건설입니다. 가짜 고기가 아니라 진짜 고기입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 업체가 배양육 공장 건설을 하고요.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기업 JB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배양육 공장을 스페인 빌바오에 건설 중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공장은 연간 약 1000톤의 배양육을 생산할 예정이며 생산량은 4,000톤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육류로 대체육과 함께 차세대 먹거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JBS는 공장에 약 53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배양육을 만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이거 솔직히 내가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식품 우리가 의학이라든가 흔히 봤을 때 이게 사람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인증받은 고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사실상 우리한테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배양육이라는 게 우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냐? 라고 확인해 보니 이번에 승인까지 받았더라. 배양육 닭고기 판매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배양육 닭고기 일반 소비자 판매 처음 승인이 났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있죠. 미국 농무부는 업사이드 푸즈와 식품기술기업 이저스트의 계열사 굿미트 등 생산한 세포 배양 닭고기 부분을 일반 소비자 판매 승인을 해줬습니다. 야, 너네 세포 배양했지 이거? 배양육 닭고기 이거 일반 사람들 팔아도 돼. 괜찮아. 뭐 영양분도 괜찮고 위험도 없고 리스크도 없어. 인정을 해준 거죠. 그 깐깐한 미국이. 아니 어디가 이번 승인에 앞서 미국의 FDA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FDA 통과하기 깐깐하죠. 근데 그 FDA가 지난해 11월 그리고 지난 3월 이들 스타트업 배양 닭고기의 시장 출하를 위한 식품 안정성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안전하다라고 승인 내줬다라는 건 사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안전하다. 사실상 태클을 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양육은 일반적으로 특정 가금류와 가축세포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생물 반응기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제공해 배양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축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전염병이나 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이 식량을 키울 수 있는 기술력 중 하나가 배양육이다. 그래서 식물성 육류는 애초에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아니라 진짜 고기인 배양육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첫 승인 났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 수혜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식량 문제에 따라 이제 우리는 대체육이 필요한데 이 대체육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는 게 미국에서 첫 승인 난 배양육이다. 근데 이거 안전하냐? FDA에서 안전을 인증했더라. 괜찮네요. 그럼 대한민국의 관련주가 뭐가 있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상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소금 관련주로 움직였죠? 아니고요. 저희는 배양육 관련주로 보겠습니다. 대상은 배양육 업체 엑셀세라피틱스, 스페이스 F와 배양육 배지 사업 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안전성을 실현해 2023년 말부터 배양육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국내 배양육 판매 및 성장 기대감이 있는 게 대상홀딩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대상홀딩스가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거의 뭐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21선과 그 다음에 이 21선 깨는 구간 라인 때 이 구간 안에서 저희가 분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천천히 본다면 눌림목 이후에 21선을 딛고 오를 수도 있고요. 21선 깨고 오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딛고 오르거나 깨고 오르거나. 근데 개인적으로 이 확률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딛는 순간부터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분할로서 관심을 두고 반등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소금 때문에 올랐지만 2차 반등은 배양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식량의 위기가 올수록 점점 배양육에 대한 기대감, 국내에서는 대상홀딩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그리고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전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적을 데도 없어요. 쓸 데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이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저희가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집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무료입니다.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자료집 꼭꼭꼭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3일, 20일, 21일, 20일, 19일 무료로 추천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입니다.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정리 다 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흑연 이슈가 있었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